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네. 그 저희가 이제 당내에 그 정치검찰 조작수사 대책단이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. 저도 네. 그 의원으로 지금 의원으로 같이 활동 중에 있는데 우리 당의 이제 검사 출신 의원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거든요. 네. 거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. 절차와 그 판결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. 이거에 대해서 어제 긴급 회의도 얘기해갖고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특검법이 빨리 처리해야 된다.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했거든요. 그와 네. 관련된 이제 활동들도 이제 계속 빨리 이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사안도 저희가 뭐 뒤에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. 네네. 다음 주에 진행 상황 김현정 의원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1분 정도만 더 네, 얘기해도 네. 되나요? 이거는 저희가 대책단에서 다 확보하고 확인한 내용들인데요.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정원 문건이 있어요. 국정원 문건에 분명하게 네. 국정원 문건에서 그 당시에 그걸 조사해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남북 간에 공동으로 주가 조작, 주가 부양을 해서 한 것이다. 500만 불은. 그리고 300만 불은 김성태의 방북비용이다. 이렇게 거기 적시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쌍방울의 내부 문건과 쌍방울의 내부 폭로도 있었잖아요. 거기 문건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어요. 그러면 저 진술이 네. 갑자기 이게 왜 김성태가 진술을 바꾸고 이화영이가 진술을 해외 압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그 과정들을 한번 보면은 이 판결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요. 네.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김성태 그 전 회장이 23년도 1월달에 왜 태국에서 체포돼 갖고 되는 그거를 생중계한 거 기억나세요? 네. 검찰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. 이례적으로. 그때 그 공항에 딱 도착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일성으로 한 얘기가 나는 이재명 모른다였어요. 그죠? 네. 그리고 그때는 김성태를 잡아들인 거는 뇌물과 횡령 주가 조작범이었어요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깡패, 조폭 이렇게 막 폄하했던 사람이 김성태였습니다. 네. 김성태를 생포 오는 거를 생중계한 이유는 그 당시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했었잖아요. 기억나네요. 기억나죠? 변호사비 변호사비 대납골 네.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. 그죠? 그랬더니 23년도 3월 달에 갑자기 대북 송금권으로 이게 둔갑이 되잖아요. 맞아요. 이제 그 뒤에 나왔어요. 대북 김성태가 송금. 구속 네. 기소되면서 조사하면서 갑자기 대북 송금권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김성태와 플리바겐이 형량 거래한 의혹이 있다. 이번에 그 구형도 3년 6개월밖에 안 했잖아요. 생각보다 국가보안법 다 예. 빼버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만 넣어가지고 그 3년 6개월만 구형해서 그래서 플리바겐에서 김성태를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네. 또 같은 해 23년 6월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잖아요.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. 이것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좀 전에 객관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 자료라든지 쌍방울 내부 문건에 의하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게 대북 송금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냐라고 하면 네. 합리적인 추론이 김성태의 플리바겐이 정황하고 이화영에 대한 회유 압박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이 과정들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임을 해가지고 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다 묵살해버리고 국선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선임해갖고 그냥 재판을 진행해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잖아요. 네. 보장하지 않았고 각종 그 회유 압박, 술판 의혹 뭐 등등 계속 그 새로운 것들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절차적인 위반도 있는 데다가 검찰에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냥 수용한 그 판결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판결문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. 뭐 거기에 17번인가를 뭐 보고했다는 거가 뭐 공소장이나 등등에 그 뭐 표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입수를 하면 대책단에서 그걸 분석해 또 다시 이제 후속 조치를 예. 할 예정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주가 조작인데 이재명 대표의 300만 불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이다라는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. 네. 그
이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불을 주장하는 300만 불이 그 북한에 전달된 것은 2019년 12월이에요. 근데 그 19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2심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그 벌금형 받잖아요. 그러면 도지사직도 그 박탈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바뀔 확률이 적은 그런 상태였잖아요. 그러니까 방북에 대한 동기 자체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그해 2019년도에 북미 간의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았다고. 그래서 남북 관계도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북한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. 거기 또 한 가지는 그럼 제3자 뇌물죄로 이걸 기율하겠다는 거잖아요.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. 제3자 뇌물은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를 바래서 북한한테 제3자인 북한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뭘 바랍니까? 그러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그 도지사 시절에 무슨 저 쌍방울의 대북 사업 관련된 인허가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인허가권은 다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인허가권도 없는데 어떻게 이 동기 자체가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이 되냐 이거죠. 그러니까 북한을 방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렇게 그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그 방북 대납 비용으로 유죄 판결을 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됐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검찰에서 했던 그 수사 조작이나 증거 조작이나 해외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그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주장들을 우리 대책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. 이것도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. 국회에서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. 법사위 정청래 법사 현장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